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지혜를 깨우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혼자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 마치 손과 발처럼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플라잉 몽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라니 이름이 참 독특하죠? 이 용어는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보냈던 날개 달린 원숭이 부대에서 유래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용어를 빌려 나르시시스트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를 감시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조력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이 플라잉 몽키들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거나 그들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가 어두운 관계의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와 위로의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의 복잡하고도 어두운 관계,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힘들게 끊어내고 몇 년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은 아직도 내 소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까? 분명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 어떤 연결고리도 남겨두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잉 몽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의 일상을 염탐하거나 몇 년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불쑥 연락해와서는 오랜만인데 커피나 한잔할까 하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아함이 피어오를 겁니다.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연락하는 걸까? 바로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아,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일부였구나. 당신은 방금 나르시시스트가 보낸 플라잉 몽키와 마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로 그들 앞에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중요성도 갖지 않는 무관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삶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던 그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에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의 삶을 궁금해하며 친한 척 다가온다면 그 의도는 명백합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어떤 변명이나 설명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미안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네 와 같은 간결한 거절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유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됩니다. 플라잉 몽키를 다루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과거를 차분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도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감정적 조종에 휘말려 그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유독 자주 마주쳤던 이상한 사람들, 어색했던 만남들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마 그냥 옛날 친구야 혹은 회사 동료인데 우연히 만났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 모릅니다. 당신 역시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거지? 왜 나르시시스트는 나보다 저 사람들을 더 챙기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의문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플라잉 몽키들은 이미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나 모임에서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의 반응을 미묘하게 살피며 나르시시스트에게 보고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편안한 분위기의 바비큐 파티에서 훗날 플라잉 몽키로 밝혀질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연인, 즉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묻습니다. 요즘 두 사람 사이는 어때요? 당신은 그들의 과도한 관심이 왜인지 불편하면서도 애써 괜찮은 척하며 네, 그러며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당신을 평가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군.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왜 저렇게까지 우리 관계에 관심이 많은 걸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아마도 그 당시 트라우마적 유대감에 갇혀 자신도 모르게 나르시시스트를 방어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며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실은 그 대화 내용이 전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대로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을 공격할 또 다른 탄약을 얻게 된 셈입니다. 이제 플라잉 몽키의 실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역할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 힘든 이별 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 혹은 아빠와 있었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른 부모에게 전했을 뿐인데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당신의 삶을 감시하는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라잉 몽키가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순진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행동은 종종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플라잉 몽키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많은 이들은 멀리서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심 없는 위로를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밥 한번 먹자. 괜찮지? 힘내.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공허한 말들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은 일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표면적인 격려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던 걸까요? 당신은 지독하게 소모적인 관계에서 막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당신 자신조차도 그 조종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그들은 그저 가볍고 의미 없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분명 해로운 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의 그 혼돈은 생생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죠. 보통 이런 관계는 나르시시스트의 갑작스러운 단절, 즉 폐기 단계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종종 새로운 대상으로 초점을 옮기고 당신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혹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결별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으로도 당신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원을 모두 고갈시킨 후 당신을 감정의 무인도에 버려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 주변에 있던 플라잉 몽키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나타나 질문을 던졌지만 그 사람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동조하고 당신을 향한 비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나눈 모든 대화는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치유와 성장의 길을 걷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멀리서도 플라잉 몽키를 식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얻게 된 귀한 지혜 덕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속마음을 함부로 털어놓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했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썼던 가면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페르소나를 바꿉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 자원, 그리고 안녕을 빨아먹는 감정적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감정적, 재정적, 신체적, 영적으로 가능한 한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나면 그들은 다음 목표물로 이동합니다. 한때 당신이 그 희생자였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관계가 파탄났을 때 나르시시스트 주변의 조력자들, 즉 플라잉 몽키들은 당신의 고통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주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즉 자기 보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반대하는 것이 어떤 분노를 불러일으킬지, 그들의 사회적 서클에서 어떻게 배척당할지 잘 알기에 입을 다뭅니다. 이제 자신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나 직계의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가족들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유독한지 정말 모를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경고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나르시시스트를 감당하는 동안 그들은 수년간 짊어져왔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 골칫덩어리를 다른 누군가가 맡아주는구나. 당신 덕분에 그들은 몇 년간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당신을 폐기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은 당신이 무너지거나 힘겹게 회복하는 과정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재빨리 다른 희생자에게로 옮겨갔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파트너가 없어지면 그들의 유독성은 결국 다시 가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심리학적 용어는 모를지라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수반되는 학대와 혼란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부 서클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들은 결국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당신이 모든 관계를 끊고 접촉 금지를 선언한 이후에는 그들의 취약성이 더욱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먹잇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그들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플라잉 몽키나 내부 서클의 사람들에게서 감정적 공급을 찾으려 합니다. 한때 보호받던 이들이 이제 새로운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플라잉 몽키라고 해서 나르시시스트의 독성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당신처럼 조종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은 나는 절대 타겟이 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희생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하던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을 위해 10개의 의자를 놓고 음악을 틀죠. 음악이 멈추면 한 명은 필연적으로 탈락합니다. 마지막 한 개의 의자와 2명의 선수만 남을 때까지 게임은 계속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잔인하고 끝없는 의자 뺏기 게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젊고 매력적이었을 때는 수많은 선택지와 그들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유독한 행동을 견뎌줄 사람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플라잉 몽키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을 수없이 배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늙어갈수록 그들의 쇠락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특권의식은 여전하지만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사용했던 매력과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자신의 변덕에 맞춰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남은 것은 텅 비고 깊이 없으며 가련한 모습뿐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플라잉 몽키들의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이 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즉 버림받았거나 혹은 진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당신은 한 가지 서글픈 사실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운이 좋다면 한두 명이 걱정을 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버려진 느낌, 홀로 남겨졌다는 감정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의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대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은 사람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그 책임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그들이 직접 당신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무관심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기본적인 인간적 도리를 다해 당신에게 지지를 표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멀어진 어느 날 과거의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쑥 그 유독했던 관계의 기억을 끄집어낼 때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고 치유되었으며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했는데 왜 당신은 굳이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지?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나르시시스트와 연락하고 있구나. 또 다른 플라잉 몽키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랬고 당신 또한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플라잉 몽키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역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면역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지옥에서 탈출하여 치유를 찾았다면 스스로를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 여기십시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혹시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진정으로 무관심해지는 그 경지를 향해 매일 조금씩 전진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아침을 맞이하든 혹은 깊은 밤을 보내고 있든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는 보이지 않는 지지와 응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잉 몽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들은 마치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를 들고 스크린을 보듯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의 독성에 똑같이 취약하다는 것. 둘째, 그들의 차례도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날, 그들 역시 당신처럼 무너진 삶을 재건하기 위한 힘을 스스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시련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역시 자신만의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그들을 위해 팝콘을 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부디 당신의 삶의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모든 여정에 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지혜를 깨우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혼자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 마치 손과 발처럼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플라잉 몽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라니 이름이 참 독특하죠? 이 용어는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보냈던 날개 달린 원숭이 부대에서 유래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용어를 빌려 나르시시스트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를 감시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조력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이 플라잉 몽키들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거나 그들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가 어두운 관계의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와 위로의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의 복잡하고도 어두운 관계,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힘들게 끊어내고 몇 년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은 아직도 내 소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까? 분명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 어떤 연결고리도 남겨두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잉 몽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의 일상을 염탐하거나 몇 년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불쑥 연락해와서는 오랜만인데 커피나 한잔 할까? 하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아함이 피어오를 겁니다.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연락한 걸까? 바로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아,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일부였구나. 당신은 방금 나르시시스트가 보낸 플라잉 몽키와 마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로 그들 앞에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중요성도 갖지 않는 무관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삶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던 그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에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의 삶을 궁금해하며 친한 척 다가온다면 그 의도는 명백합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어떤 변명이나 설명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미안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네 와 같은 간결한 거절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유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됩니다. 플라잉 몽키를 다루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과거를 차분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도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감정적 조종에 휘말려 그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유독 자주 마주쳤던 이상한 사람들, 어색했던 만남들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마 그냥 옛날 친구야 혹은 회사 동료인데 우연히 만났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 모릅니다. 당신 역시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거지? 왜 나르시시스트는 나보다 저 사람들을 더 챙기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의문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플라잉 몽키들은 이미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나 모임에서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의 반응을 미묘하게 살피며 나르시시스트에게 보고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편안한 분위기의 바비큐 파티에서 훗날 플라잉 몽키로 밝혀질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연인, 즉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묻습니다. 요즘 두 사람 사이는 어때요?
당신은 그들의 과도한 관심이 왜인지 불편하면서도 애써 괜찮은 척하며 네, 그러며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당신을 평가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군.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왜 저렇게까지 우리 관계에 관심이 많은 걸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아마도 그 당시 트라우마적 유대감에 갇혀 자신도 모르게 나르시시스트를 방어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며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실은 그 대화 내용이 전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대로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을 공격할 또 다른 탄약을 얻게 된 셈입니다. 이제 플라잉 몽키의 실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역할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 힘든 이별 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 혹은 아빠와 있었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른 부모에게 전했을 뿐인데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당신의 삶을 감시하는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라잉 몽키가 아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순진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행동은 종종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플라잉 몽키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많은 이들은 멀리서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심 없는 위로를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밥 한번 먹자. 괜찮지? 힘내.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공허한 말들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은 일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표면적인 격려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던 걸까요? 당신은 지독하게 소모적인 관계에서 막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당신 자신조차도 그 조종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그들은 그저 가볍고 의미 없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분명 해로운 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의 그 혼돈은 생생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죠. 보통 이런 관계는 나르시시스트의 갑작스러운 단절, 즉 폐기 단계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종종 새로운 대상으로 초점을 옮기고 당신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혹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결별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으로도 당신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원을 모두 고갈시킨 후 당신을 감정의 무인도에 버려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 주변에 있던 플라잉 몽키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나타나 질문을 던졌지만 그 사람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동조하고 당신을 향한 비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나눈 모든 대화는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치유와 성장의 길을 걷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멀리서도 플라잉 몽키를 식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얻게 된 귀한 지혜 덕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속마음을 함부로 털어놓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했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썼던 가면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페르소나를 바꿉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 자원, 그리고 안녕을 빨아먹는 감정적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감정적, 재정적, 신체적, 영적으로 가능한 한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나면 그들은 다음 목표물로 이동합니다. 한때 당신이 그 희생자였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관계가 파탄났을 때 나르시시스트 주변의 조력자들, 즉 플라잉 몽키들은 당신의 고통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주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즉 자기 보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반대하는 것이 어떤 분노를 불러일으킬지, 그들의 사회적 서클에서 어떻게 배척당할지 잘 알기에 입을 다뭅니다. 이제 자신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에서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나 직계의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가족들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유독한지 정말 모를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경고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나르시시스트를 감당하는 동안 그들은 수년간 짊어져왔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 골칫덩어리를 다른 누군가가 맡아주는구나. 당신 덕분에 그들은 몇 년간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결국 당신을 폐기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은 당신이 무너지거나 힘겹게 회복하는 과정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재빨리 다른 희생자에게로 옮겨갔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파트너가 없어지면 그들의 유독성은 결국 다시 가족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심리학적 용어는 모를지라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수반되는 학대와 혼란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부 서클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들은 결국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당신이 모든 관계를 끊고 접촉 금지를 선언한 이후에는 그들의 취약성이 더욱 드러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먹잇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그들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플라잉 몽키나 내부 서클의 사람들에게서 감정적 공급을 찾으려 합니다. 한때 보호받던 이들이 이제 새로운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플라잉 몽키라고 해서 나르시시스트의 독성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당신처럼 조종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은 나는 절대 타겟이 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희생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하던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을 위해 10개의 의자를 놓고 음악을 틀죠. 음악이 멈추면 한 명은 필연적으로 탈락합니다. 마지막 한 개의 의자와 2명의 선수만 남을 때까지 게임은 계속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잔인하고 끝없는 의자 뺏기 게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젊고 매력적이었을 때는 수많은 선택지와 그들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유독한 행동을 견뎌줄 사람은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플라잉 몽키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을 수없이 배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늙어갈수록 그들의 쇠락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특권의식은 여전하지만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사용했던 매력과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자신의 변덕에 맞춰주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남은 것은 텅 비고 깊이 없으며 가련한 모습뿐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플라잉 몽키들의 영향력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이 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즉 버림받았거나 혹은 진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당신은 한 가지 서글픈 사실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운이 좋다면 한두 명이 걱정을 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버려진 느낌, 홀로 남겨졌다는 감정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의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설계한 시스템대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은 사람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그 책임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그들이 직접 당신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무관심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기본적인 인간적 도리를 다해 당신에게 지지를 표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멀어진 어느 날 과거의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쑥 그 유독했던 관계의 기억을 끄집어낼 때 당신은 생각할 겁니다. 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고 치유되었으며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했는데 왜 당신은 굳이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지?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그 나르시시스트와 연락하고 있구나. 또 다른 플라잉 몽키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랬고 당신 또한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플라잉 몽키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역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면역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지옥에서 탈출하여 치유를 찾았다면 스스로를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 여기십시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혹시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진정으로 무관심해지는 그 경지를 향해 매일 조금씩 전진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아침을 맞이하든 혹은 깊은 밤을 보내고 있든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는 보이지 않는 지지와 응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플라잉 몽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들은 마치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를 들고 스크린을 보듯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의 독성에 똑같이 취약하다는 것. 둘째, 그들의 차례도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날, 그들 역시 당신처럼 무너진 삶을 재건하기 위한 힘을 스스로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시련을 겪습니다.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시련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역시 자신만의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그들을 위해 팝콘을 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부디 당신의 삶의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모든 여정에. 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지혜를 깨우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가 혼자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 마치 손과 발처럼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들, 플라잉 몽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날아다니는 원숭이라니, 이름이 참 독특하죠? 이 용어는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주인공 도로시를 괴롭히기 위해 보냈던 날개 달린 원숭이 부대에서 유래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용어를 빌려 나르시시스트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를 감시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조력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이 플라잉 몽키들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거나 그들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가 어두운 관계의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와 위로의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의 복잡하고도 어두운 관계, 그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힘들게 끊어내고 몇 년이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은 아직도 내 소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까? 분명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 어떤 연결고리도 남겨두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잉 몽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당신의 일상을 염탐하거나 몇 년 만에 아무렇지도 않게 불쑥 연락해와서는 오랜만인데 커피나 한잔 할까? 하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의아함이 피어오를 겁니다.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연락한 걸까? 바로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아,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일부였구나. 당신은 방금 나르시시스트가 보낸 플라잉 몽키와 마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로 그들 앞에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중요성도 갖지 않는 무관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삶 주변을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던 그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에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당신의 삶을 궁금해하며 친한 척 다가온다면 그 의도는 명백합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어떤 변명이나 설명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미안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네 와 같은 간결한 거절이면 충분합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유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됩니다. 플라잉 몽키를 다루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과거를 차분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도 항상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감정적 조종에 휘말려 그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유독 자주 마주쳤던 이상한 사람들, 어색했던 만남들을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마 그냥 옛날 친구야 혹은 회사 동료인데 우연히 만났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 모릅니다. 당신 역시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거지? 왜 나르시시스트는 나보다 저 사람들을 더 챙기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의문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플라잉 몽키들은 이미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나 모임에서 당신에게 말을 걸고 당신의 반응을 미묘하게 살피며 나르시시스트에게 보고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편안한 분위기의 바비큐 파티에서 훗날 플라잉 몽키로 밝혀질 한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한번 봐야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연인, 즉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묻습니다. 요즘 두 사람 사이는 어때요? 당신은 그들의 과도한 관심이 왜인지 불편하면서도 애써 괜찮은 척하며 네, 그러며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당신을 평가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군.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왜 저렇게까지 우리 관계에 관심이 많은 걸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아마도 그 당시 트라우마적 유대감에 갇혀 자신도 모르게 나르시시스트를 방어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며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실은 그 대화 내용이 전부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대로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을 공격할 또 다른 탄약을 얻게 된 셈입니다. 이제 플라잉 몽키의 실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역할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 힘든 이별 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 혹은 아빠와 있었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른 부모에게 전했을 뿐인데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당신의 삶을 감시하는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라잉 몽키가 아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순진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행동은 종종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플라잉 몽키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많은 이들은 멀리서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심 없는 위로를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밥 한 번 먹자. 괜찮지? 힘내. 다 잘 될 거야. 와 같은 공허한 말들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은 일의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표면적인 격려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던 걸까요? 당신은 지독하게 소모적인 관계에서 막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당신 자신조차도 그 조종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그들은 그저 가볍고 의미 없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분명 해로운 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의 그 혼돈은 생생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죠. 보통 이런 관계는 나르시시스트의 갑작스러운 단절, 즉 폐기 단계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종종 새로운 대상으로 초점을 옮기고 당신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혹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결별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으로도 당신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원을 모두 고갈시킨 후 당신을 감정의 무인도에 버려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 주변에 있던 플라잉 몽키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나타나 질문을 던졌지만 그 사람은 이미 나르시시스트의 편에 서서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에 동조하고 당신을 향한 비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그들과 나눈 모든 대화는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치유와 성장의 길을 걷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멀리서도 플라잉 몽키를 식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얻게 된 귀한 지혜 덕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속마음을 함부로 털어놓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했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썼던 가면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페르소나를 바꿉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 자원, 그리고 안녕을 빨아먹는 감정적 거머리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감정적, 재정적, 신체적, 영적으로 가능한 한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나면 그들은 다음 목표물로 이동합니다. 한때 당신이 그 희생자였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관계가 파탄났을 때 나르시시스트 주변의 조력자들, 즉 플라잉 몽키들은 당신의 고통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주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즉 자기 보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반대하는 것이 어떤 분노를 불러일으킬지, 그들의 사회적 서클에서 어떻게 배척당할지 잘 알기에 입을 다뭅니다.